네, 안녕하세요. 가벼운 자기소개와 함께 솔트룩스에서 현재 맡고 계신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트룩스에서 지금 전체 기술 총괄하고 있는 CT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재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솔트룩스가 AI와 빅데이터 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저희 솔트룩스는 AI와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AI 쪽으로는 처음으로 상장한 회사이자 또 오랜 빅데이터 처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뭐 검색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연어 처리,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생성 AI 기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풀스택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는 LLM뿐 아니라 다양한 AI 기술을 융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뭐 20년 전부터 AI를 계속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이런 AI 돌풍 혹은 AI 트렌드에 맞춰서 막 스타트업처럼 시작한 회사라기보다는 AI가 어떤 기술 혁신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영역인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어떤 시대의 흐름과 좀 잘 맞아서 조금 더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AI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CTO님이 보시기에는 특히 중요한 기술 분야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 AI를 얘기할 때 머신러닝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비기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수치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비기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어떤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다던가 혹은 의사결정을 했었을 때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혹은 이유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이자 어떤 보안에 대한 위협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호적인 접근 방법들을 같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솔트룩스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러면 AI를 도입할 때 비기호적인 접근 그리고 기호적인 접근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야가 뉴로심볼릭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뉴로심볼릭 AI를 저희는 하고 있고 그 뉴로심볼릭 AI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 분야가 온톨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술을 활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솔트룩스처럼 기술 직접 개발하고 내재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새 AI 시스템들을 이렇게 한번 깊게 들여다보시면요. 특히 요새 나오는 여러 에이전트 시스템들 혹은 에이전틱 AI 서비스들을 보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만 있다고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검색이 잘 돼야지 LLM이 답변을 잘 생성할 수 있는 것처럼 그 RAG, 라그라고 하는 이제 기술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갈래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이전트 시스템들도 보면은 레거시 시스템과 얼마나 잘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고, 또 혹은 다양한 서비스들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또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들과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체계 같은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 AI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모델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라그라고 하는 파이프라인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검색에 대한 기술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엔드투엔드로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또 저희 독자적인 기술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는 어떤 모델의 독자성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AI 시스템 혹은 에이전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코시스템에 대한 그 영역들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또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발휘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TO로 일하시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경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기부에서 나오는 이제 정부 출연 R&D 과제 중에 생성 AI의 사회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이제 주간 기업으로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제에는 뭐 서울대학교의 철학과라던가 혹은 또 성균관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 외에 뭐 경북대학교, 카이스트 뭐 등등등 많은 이제 연구진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있는 과제인데 이 생성 AI라고 하는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많은 그 이해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학적인 기술만 발전이 된다고 이 AI 기술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사고라던가 사회과학적인 분야에서의 관점이라던가 혹은 법률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이런 다학제적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3년 동안 이제 수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작년까지 해서 저희가 2년 정도를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 그 연구를 하는 해예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정말 유의미하고 또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AI 생태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AI 소버린에 대해서도 아주 너무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팀 문화, 협업 방식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이 조직 문화에 대한 것들은 저도 뭐 매년 고민을 계속 해오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끈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끈기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또 교류와 소통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AI라고 하는 기술들을 요새 보면은 사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너무 많이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너무 많은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뭐 CES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IT 쇼에 대해서 올해 했던 쇼랑 작년 했던 쇼만 비교를 해도 정말 그 쇼에 나오는 전시 부품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이 AI에 대한 최신 혹은 또는 가장 선두에 있는 기술들을 쫓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때로는 좀 이게 쓸모없는 지식이었나?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나? 막 이런 좌절감에 빠지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걸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것과 같은 막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좀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끈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나 요새는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대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 한 명이 일을 할 때 AI를 활용해서 10명의 몫을 하고 혹은 100명의 몫을 해내는 그런 가치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 그 조직에 있는 저희 연구원들 혹은 개발자분들 사이에 교류에서도 저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류의 중심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서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업무나 과제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될 때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CTO님 무엇을 집중하고 선택을 하시는지 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소장을 할 때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사의 CTO 역할을 맡고 있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연구소장을 하고 있을 때에는 좋은 기술 그리고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기술 혁신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많이 뒀었다면 물론 이것도 여전히 중요하고 또 같이 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금 CTO가 되고 나서 바라보는 관점은 저희가 만드는 이 기술과 어떤 연구에 대한 결과물들이 그냥 기술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2차적으로는 제품이 돼야 되고 또는 서비스가 돼서 결국에 누군가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사용해 주시는 솔트룩스의 여러 고객분들 혹은 파트너분들께 좀 감동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명감까지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여러 업무들이 이제 중첩이 되고 과중이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하면은 솔트룩스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더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돌아봤을 때 대학 시절에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나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그 대학생 때 이제 전자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도 전자공학으로 전공을 다 했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제 동기들이나 혹은 선후배들을 보면 이 전자공학 안에서도 뭔가 하나의 더 세부 전공에 아주 깊게 집중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물론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숙련된 기술자가 되고 또 권위 있는 기술자가 되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요새 이 AI 시장 형성이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얼마나 폭넓은 시야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물론 그 했어야 했던 그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목표이겠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술이 다른 분야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는 이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기술 분야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대학 때부터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하는 게 좀 대학으로 돌아가면 다시 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에는 큰 차이가 있을 텐데 학생들이 특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네, 저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한번 얘기해와 라고 하면은 뭐 리서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디벨로퍼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엔지니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 혹은 저희 CTO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리서치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와 엔지니어링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연구를 할 때도 혹은 개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담고 있는 그 개념이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어떤 것이든 간에 뭔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을 써야 되고 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어떤 이론 지식을 결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분야를 준비하고 있고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뭐 요새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친구들 혹은 뭐 통계학,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을 한 분들이 머신러닝이나 AI를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온 건데 이 AI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의 취업 시장이 점점 또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개발자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거의 한 50% 정도 해고를 당하고 이제 또 줄여져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어떤 환경에 저희가 막 흔들리고 걱정하기보다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인재가 되고 또 어떤 인재가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저희는 AI를 더 잘 활용을 함으로써 한 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해야 되는 일을 AI를 활용함으로써 1명이 해낸다던가 혹은 100명의 그룹으로서 협력해서 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멤버들이 AI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던가 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